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현명하게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염재민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보험을 알려주는 염재민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 오늘도 잘 알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주호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보험 전문가 송주호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 소개였습니다. 자, 이어서 유영빈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장 자산과 금융 자산을 책임지는 보험 해결사 유영빈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해결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염재민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이랑 특징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형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은 나를 민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보험의 어떤 점이 다른지 왜 필요한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 차이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2025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차량 등록 수가 2,629만 대로 차량이 2명 중에 1명이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신 5명 중에 1명만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80%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기존의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있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80%는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왜 가입했는지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어디서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고 주위에 가입하라고 하니까 가입만 하시고 어느 상황에 필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뭐가 다른지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자동차 보험은 나를 민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차나 중고차 구매 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이고 1년에 한 번 재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갱신일이 지났을 때 가태료가 부과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일자가 지나지 않게 매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신체와 차량의 손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할 경우 할증이 되고 무사고 기간이 길어지면 할인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형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 특징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이 차량 소유자분의 20%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보험이 보장이 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보호해주는 그 부분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만큼 보험금 수령할 수 있고 가끔 이제 3년치를 한 번에 이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대부분 한 달 단위로 이제 납부를 하시고요. 그 사고나 벌점이 많아도 그 운전자 보험은 이제 할증이 되지 않고 약정한 납입 기간에만 이제 그 따라 이제 재가입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12대 중과실 사고는 12가지 중대한 그 과실에 대해 이제 사고를 말하는데요. 요새 워낙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시대라서 특히 출근길이나 이제 퇴근길에 마음이 조급해서 제한 속도보다 이제 20km를 이제 초과를 해서 이제 가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앞지르기를 하다가 끼어들기 하는 경우라든가 운전 중에 잠깐 그 딴 생각을 하다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이제 신호등 빨간불인데 지나쳐 이제 신호 위반을 할 경우가 이제 사고 났을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행 가실 때 한적한 시골길에 이제 편도 1차선에 이제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경우에 답답해서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새 이제 우회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 이제 거의 운전자 책임이 되기 때문에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이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입니다. 2020년도 3월부터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이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제 나라에 내야 되는 이제 벌금만 3천만 원이고요.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 부터는 이제 운전자 보험 가입자 수도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지금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나 자신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이제 그런 보험을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이제 낼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으로는 이제 그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운전을 하기가 더욱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언제든 사고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차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이 운전자 보험은 나 혼자만 보장을 받는 보험인가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해당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이제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 본인, 뭐 1인 한정, 부부 한정, 가족 한정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게 되면은 이제 보험료를 이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어떤 차량을 운전하든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명의의 차량뿐만이 아니라 뭐 지인의 차량, 회사 차량, 그리고 부모님 차량 명의에 상관없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 차량으로 이제 출장을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나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이제 그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직관적으로 보험료 예시를 드릴 텐데요.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고 개인마다 사고 이력에 따라 이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적게는 30만 원부터 이제 많게는 300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큰 편입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고 운전자 보험 특약만 넣게 되면은 보통 이제 영업용은 3만 원대부터 그 비영업용은 1만 원대부터 준비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험료를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변에 이 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라고 여쭤보면 굉장히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5만 원부터 뭐 10만 원까지도 다양하던데 좀 금액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좋은 혜택이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운전자 보험은 내 거는 5만 원짜리다, 이제 뭐 10만 원짜리다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잘 모르셔서 이제 불필요한 이제 보험료를 내시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적립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은행으로 따지면 이제 저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운전자 특약은 영업용 3만 원, 이제 비영업용 10,000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전자 그 보장이 아닌 이제 적립금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 운전자 보험료가 11,532원 이런 식으로 이제 1원짜리까지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고 이제 딱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 이렇게 돼 있으면 100%입니다. 운전자 최저보험료가 이제 10,000원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월 10,000원 내시는 분이 잘 가입되어 있으신 거고요. 은행에서 저축을 할 경우에 원금 이자를 더해주지만 운전자 적립금을 넣을 경우는 이제 이자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도 떼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사들은 이제 고객들이 운전자 보험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립을 넣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와 이제 설계사 이득을 보지만 보험 가입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적립금을 넣어서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것보다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보강하시거나 목돈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저축 상품에 이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 금액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들처럼 한 번 가입한 다음 쭉 유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장 관리가 필요한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고 보통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보장 한도도 크게 늘어나고 이제 약관이나 보장 내용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3월에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되어서 이제 운전자 보험이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상 이 법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제 20년도부터 운전자 보험 그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이제 민식이법 즉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인 30km를 이제 초과를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이제 상해 사실 여기서 사망 사고는 드물지만 이제 다치기만 해도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20년도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이 없거나 굉장히 적은데 보험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렇죠. 2015년도에 이제 운전자 보험을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당시에 3천만 원이었는데 보험료는 16,790원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2억을 보장하는데 월 보험료는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보장 금액은 약 7배 정도 증액이 되었음에도 이제 보험료는 그대로거나 저렴한 것이 이제 운전자 보험의 특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주기는 약 2년에서 3년마다 그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중요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보장 한도가 확대가 될 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최근에 약 5개월 전에 이제 비탑승 중 사고라고 해서 한문철 변호사가 이제 위견을 제시해 보험사 약관 개정한 내용인데요. 경사로에 이제 주차를 하고 나섰는데 차량이 오래된 경우 이제 브레이크나 파킹 기어의 힘이 약하거나 혹은 실수로 잘 체결이 되지 않아 경사로 아래로 내려와 그 인명 피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예전 운전자 보험에서는 비탑승 중 사고라고 하여 이제 면책 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운전자 보험에서는 약관이 개정되어서 이제 운전 중에 동일하게 형사상 책임을 피해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이제 보험은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만큼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옛날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이제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억울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지 이제 만 3년이 경과를 했다면 리모델링을 다시 하셔서 이제 같은 보험료로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 보험 가입한 지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탑승 중 사고 그리고 적립심
적립금은 빠져 있는지, 최신형 보험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이제 다들 운전자 보험 증권을 찾고 계실 겁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분실하실 경우에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 이런 방법으로 재발송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증권을 꺼내봤더니 이제 적립금은 0원인데 보험료가 2만 원, 3만 원대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운전자의 이제 상해 특약을 많이 들어가 있으신 상태인데 먼저 그런 운전자 그 특약이 뭔지 설명드릴 건데요. 형사 사건 특성상 재판과 형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그 합의금, 현재 최고 한도는 2억이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5천만 원, 그리고 재판 시 벌금형, 대인은 3천만 원 이하, 대물은 500만 원 이하, 법정 최고 한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것은 모두 상해 특약인데 보통은 상해 특약을 20년 난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내 종합보험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내 병력에 따라서 종합보험에 상해 특약 심사에 거절되어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 한해선 운전자에서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분의 그 경우에 제외하고는 비갱신형으로 이제 종합보험에 넣기 마련인데요. 여기서 설계사의 노림수가 또 나옵니다. 이제 똑똑해진 고객들은 설계사에게 적립금을 빼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운전자의 상해 담보를 넣어서 2에서 3만 원대로 이제 제한서를 뽑아서 다들 이 정도 준비한다고 하니 당연하게 이제 여기고 사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는 2년 주기로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인데 상해 특약을 이제 운전을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어서 운전하지 못한 때가 더 많이 필요하고 사고율도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골절 진단비 또는 상해 후유 장애 경우 이제 어르신분들이 그 빙판길이나 버스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내는 돈에 비해서 가성비 있게 내려면 20년 나 90세 만기, 20년 나 100세 만기 보장성 보험에 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그 상해 특약을 넣게 되면 평생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고 필요 없는 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딱 운전자 특약만 넣어서 월 납입료로 소멸되더라도 이제 아깝지 않게끔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해 특약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야기해 주신 내용 중에서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도 짚어주시죠. 일단 첫째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르다. 그 둘째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이제 운전자 보험은 필수. 그 셋째는 적립금 상해 특약은 빼고 컴팩트하게 가입. 그 넷째는 가입 후 3년이 지났다면 리모델링도 이제 필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함께 나눠볼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2대 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송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는 또 어떤 이유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2대 혈관 질환 보험을 주제로 선정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이제 현대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두 질환은 이제 암에 이어서 한국인의 2위와 3위의 사망 원인으로 국민 건강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심장 질환은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서 발생되는데 이로 인해 이제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혈관 질환은 이제 발병 시 치료비가 매우 고액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은 응급수술부터 장기간 재활 치료까지 필요해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이제 치료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이제 개인의 재정에 이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제적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적절한 이제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현대 생활 습관 변화로 이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이제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젊은 층에도 이제 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증가로 인한 운동 부족은 젊은 세대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부족은 심혈관 질환의 이제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 시 혈관 질환 관련 보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보험 상품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실질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제 보장 범위와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기 발견의 이제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2대 혈관 질환 보험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2대 혈관 질환 보험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네, 2대 혈관 질환 보험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건 이제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뇌졸중이 있습니다. 이들 질환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신체 마비, 언어장애,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 즉각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지연되면 뇌 손상이 심각해질 수 있으며 후유증으로 언어장애나 운동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에는 이제 심근경색과 협심증이 포함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이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심근경색은 이제 발생하면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필요하며 치료 후에도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치료 후에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단순히 병원비 문제를 넘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하거나 직업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보장까지 고려해야 되는 보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뇌로 가는 심장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막힌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 같은데 이런 무서운 혈관 질환 대체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은 주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합니다. 주로 6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이 약해지면 이제 혈전, 피떡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생기거나 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지며 이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혈압은 또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심장 비대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심부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아 혈관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당뇨병 또한 미세혈관 합병증을 초래하여 신장 또는 눈,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져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쉽게 생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을 수 있으며 특히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면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을 촉진시켜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흡연은 또한 산소 공급을 감소시켜서 심장과 뇌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음주 또한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켜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과 비만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복부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을 압박하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위험을 높이며 이는 이제 다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6번째는 뭘까요? 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장기적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을 이제 발생시키기 높은 이제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운동 좀 하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 2대 질환들을 보험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이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첫째, 이제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질병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진단비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경우 조기 발견이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단비 보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비 보장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재발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둘째로 입원비, 재활치료비, 후유장애 보장 등 질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관 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활치료는 환자의 회복에 필수적이며 후유장애 보장은 장기적인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에 대한 보장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포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와 이제 보장 기간의 균형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 능력을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적절한 보장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갱신형 보험인지 비갱신형 보험인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갱신형 보험은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정 계획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장 항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한다면 이대혈관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키포인트가 될 법한 주의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장 범위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대혈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정의하는 질환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이제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뇌동맥류 같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 모두 보장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경증부터 중증까지 단계별 보장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보험은 중증 질환만 보장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발견 시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단비와 수술비가 구분되어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관 질환은 진단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비와 별도로 수술비가 보장되는지 재발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또한 입원비, 후유장애 보장, 재활치료비 등 이제 질환 이후에 종합적인 보장의 내용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혈관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보장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가입하신다면 필요할 때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유영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회자님 혹시 꽃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네, 역시 미인은 꽃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꽃 축제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꽃 구경 가실 것 같아요. 네, 꽃 구경 가시기 전에 보험에 꽂힌 암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먼저 암에 대해서 잘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준비한 암보험이 어떤 암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암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 사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좀 막막하실 거예요. 암에 대해서 그리고 암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암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종양의 한 종류인데 양성 종양과는 좀 다르게 악성 종양으로 주위 조직에 침륜 파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거나 전이되어서 생명을 좀 위협하게 됩니다. 몸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암의 이름도 좀 바뀌게 되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간암이라든지 폐암, 대장암, 위암 등이 있으시고요. 조금은 생소하신 뇌척수 종양, 췌장암, 담도암, 림프종, 백혈병, 악석 흑색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암들을 대비하기 위해 암보험을 준비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암보험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 기준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암의 분류를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유사암은 착한 암으로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구분을 하고 대표적으로는 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암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소외감인데 이 소외감은 남녀 생식기 암으로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증권마다 지급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암에 100%를 지급하는 증권들도 있고 일반암에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일반암의 10%에서 20%만 보장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해감의 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3대 고해감으로는 뇌암, 뼈암, 혈액암 이렇게 있으시고 뭐 5대암과 10대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내 보험에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암보험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나에게 어떤 암이 왔을 때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혹시 생각을 해봤을까요? 위에 설명드린 암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갑상선 암에 왔을 때 유사암으로 보장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남녀생식계암으로 혹시 진단이 되었을 때 일반암 지급 기준을 따르는지 아니면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각자마다 이제 보험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지금 내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분류하는 암 기준을 꼭 알고서는 준비를 하셔야지 나에게 맞는 암보험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암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친근한 암들도 있었고요. 조금 생소한 이름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암을 치료할 때 치료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문가님, 대체 암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료비가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 사회자님 혹시 암에 내가 걸렸다고 딱 진단이 되었다고 하면 네. 어떤 마음일까요? 글쎄요. 왜 걸렸는지 너무 슬프고 속상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겠죠. 그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돼야 할지 걱정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조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치료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비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수입의 중단과 그리고 고정비로 나가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더불어 간병비, 교통비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비용은 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주요 암 종류별로 환자 1인당 비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간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간암이고 2위인 췌장암과 더불어 치료비가 6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비용으로 정말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3위가 폐암이고 4위가 담낭암으로 4천만 원대의 이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대 이상의 치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초기암이거나 유사암에 포함되고 있는 암들도 1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치료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다 보면은 네. 혹시 이제 뭐 건강의료보험도 있고 실비도 있고 그래서 암 걸려도 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사실 이제 위 자료를 보시면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들어가시니까 정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들을 이제 치료 비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회자님은 혹시 암 진단금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저요? 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5천만 같아요. 원이요? 네. 네. 근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5천만 원이 좀 적게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많게 생각이 드실까요? 이게 어떤 암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들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이 금액이 정말 나한테 맞는 금액인지 한번 보셔야 되고 많게는 1억에서 2억까지도 준비할 수 있으니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내 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괜히 제 그 보험금도 좀 모자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암 치료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 치료 방법도 굉장히 궁금해요. 치료를 받기만 하면 요즘에는 암도 다 완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치료들을 하게 되길래 이렇게 비용도 높고 또 완치율도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비용만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죠. 네. 이제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암 발병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율과 완치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젊은 나이에 또 환자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이 되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아지고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암에 걸렸다고 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암의 진단이 되면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치료로서는 첫 번째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해서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간단하게는 용종 제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떼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반절제나 전절제처럼 큰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빈치 로봇암 수술로 더욱더 정밀하고, 그리고 최소 절개로 통해 감염에 대한 리스크도 좀 줄이고, 그리고 향후 이제 회복의 부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제 수술이 필요 없는 상황에 항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약물 치료 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는 굉장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유발할 정도로 힘들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힘들어했는데, 현재는 의료기술 발달로 신의료기술들이 많이 도입돼서 치료에도 효과적이고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해서도 최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표적항암 치료제와 면역치료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항암 방사선 치료처럼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만 표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고, 독한 항암 약물 치료가 아닌 면역치료로 부작용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암에 따라 치료제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모든 암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꿈의 암 치료제라고 불리고 있는 중입자 치료가 있습니다. 중입자를 체내 침투하여서 암세포를 폭발시키는 방법인데, 많은 암들을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아 많은 환자분들이 원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난치암으로 불리는 췌장암과 그리고 간암 환자들한테도 이제 치료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입자 치료는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비용이 들어가는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이 최신 의료 기술이 발달한 것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너무나 고가이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암보험을 꼭 준비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치료들의 비용, 그리고 치료 방법들을 내가 좀 직접 적용을 받으려면 암보험 대체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암보험 구성 시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암 진단금입니다. 그래서 진단금은 의사에게 검사를 통해서 암 진단이 되게 되면 최초 1회 보장이 되고요.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큰 목돈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최초 1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후에는 담보가 소멸함으로써 담보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 지급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이암 진단금이랑 통합암 진단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상하는 진단금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 수술비입니다. 암 초기 진단일 경우나 간단하게 떼어낼 수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많이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큰 수술에 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회 보장의 경우도 있고 1회암 보장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장 횟수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 수술비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보장이 좀 큰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요거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가성비 있게 암 수술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암 방사선 치료제와 약물 치료
약물 치료비와 표적 항암 치료비입니다. 최근에는 항암 치료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암에 진단되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기에 보상받기가 좋습니다. 또한 이제 항암 치료비는 보장을 최대 5천만 원까지 크게 가입할 수 있어서 암 진단금에 비해 가성비 있게 구성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비는 담보별로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어서 혹시 모를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적 항암 치료를 이제 채택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로 이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빼놓지 않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급병원 주요 암치료비입니다. 상급병원 주요 암치료비는 대학병원 이상 되는 상급병원에서 암치료를 목적으로 직접적인 치료, 즉 암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입한 금액을 정액을 1년에 한 번씩 최대 10년 동안 반복해서 보상해주는 신담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되는 부분들을 이 부분으로 해소할 수가 있는 담보이고요. 또한 중입자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에서 암 치료를 했을 시에 1년에 최대 2천만 원, 10년 동안 총 2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보상을 반복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갱신으로도 준비할 수가 있어서 암 진단금을 내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암 진단금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상급 종합병원 주요 암치료비를 준비하는 게 낫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암진단비과 수술비, 항암치료비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급 주요 치료비 담보도 혹시 내 보험에 있는지 잘 보시고 부족한 암치료비를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암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보험들을 보면 암보험을 과거에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사의 CI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CI 암보험은 단순하게 암에 진단되었다고 해서 보장되는 보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 앞에 중대한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 진단금이 아니라 중대한 암 진단금의 요건에 해당이 돼야지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암보험이 혹시 CI보험인지 중대한 암 진단금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분쟁이 되는 경우는 남녀 생식기암, 즉 소외감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암보험을 5천만 원 가입을 하셨다고 할 시에 우리 소비자분들은 모든 암에 대해서 5천만 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뭐 유사암은 물론 소외감으로 분류되고 있는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 보험에서 한번 보셔가지고 내 소외감은 일반암의 100%를 지급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은 특히나 이제 유전이나 이제 가족력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혹시라도 갑상선암에 걸리신 분이 있다 그러면 특히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험의 납입 기간과 갱신 유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보험의 만기가 60세, 70세, 80세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보험 가입하실 당시에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점점 상승해서 보험료가 이제 비싸지는 갱신 보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